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홍콩 항생지수가 최근 폭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5개월 만에 3,000선을 이탈한 만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증권부의 이충우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H지수를 자산으로 발행하는 ELS 규모부터 좀 파악을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전체 ELS 규모는 77조 원 정도인데요. H지수와 연계된 ELS는 여기에 4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총 46조 원 정도로 재작년, 그러니까 2014년보다는 13% 증가한 수치이고요. 지난해 중국 증시 폭등세와 맞물려 H지수가 급등하면서 H지수와 연계된 ELS 발행 물량이 상반기에 집중됐습니다. 이후 중국 증시가 꺾인 뒤 H지수도 급락하면서 금융당국이 H지수 관련된 ELS 발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재작년보다 총 발행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으로 빚어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조기 상환 규모는 7조 원 정도인데 이번 달에는 8천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기 상환되기 위해서는 통상 발행 당시 지수의 80에서 85%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지만 기준치 밑으로 지수가 급락했기 때문에 조기 상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인데요.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원금 미보장 상품의 경우는 그대로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미래에셋과 하나금융투자가 발행한 ELS 상품들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한 8건 정도가 됩니다. 다행히 이 상품들은 2013년에 발행된 것인데요. 지수가 11,000에서 12,000 사이에 발행된 것이어서 지수가 7,000선까지만 급락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반대로 말했을 때 7,000선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녹인 구간에 진입을 한다는 건데요. 현재 H지수가 8,600선 정도 됩니다. 벌써부터 이런 원금 손실 구간에 들어간 상품들도 지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그 대부분 H지수가 14,000선으로 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5월 발행된 ELS 상품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홍콩 H지수 역시 올 들어 14% 급락했고 12월 종가 기준으로 8,439.31로 마감해 3년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발행 당시 지수가 14,000이었는데 여기에 60에서 65%까지 하회하는 수준으로 지수가 떨어지면서 원금 손실, 즉 녹인 구간으로 진입한 ELS 상품들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발행 건수로 보면 총 144건이고요. 그 발행 규모로 보면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발행됐기 때문에 만기가 아직 2년 남긴 했지만 그 해당 기간 동안 지수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면은 결국 원금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예. 업체별로 보면 하나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23개로 가장 많았고 그 하나금융투자가 18개, 삼성증권과 대우증권이 11개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8,000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는 그 상품 수가 200개나 더 급증하게 되고요. 일각에서는 지수가 7,000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손실 규모가 1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H지수는 1%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2% 넘게 급락하면서 3,000선이 깨졌는데요. 이게 5개월여 만입니다.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지수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는 하지만요. 그 유가와 한번 이탈, 경기도나 이런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새해 초부터 급락 출발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의 입장도 궁금해지는데요. 지난해에 ELS 악몽을 겪었고 또다시 그것이 재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이제 증권사들은 ELS 대규모 운용 손실로 실적이 크게 악화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일부 증권사들은 ELS 운용 수익을 대부분 날려버린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워낙 급격하게 변동하다 보니 해지를 못하고 그대로 손실을 보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작년만큼 손실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여기서 다 하락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긴 한데요. 당장 ELS 조기 상환 이후 재투자에 따른 수수료 수익은 기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처지인데요. 일각에서는 2008년 원화값 급락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을 줄도산시킨 키코 사태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당시 막대한 손실을 본 기업들은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다며 은행들에게 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ELS 사태로 원금 손실이 불어날 경우 증권사와 투자자 간의 분쟁도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키코는 원금을 넘어 손실이 무한대로 불어나는 옵션 구조를 가졌다면 ELS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 원금까지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제2의 키코 사태와 비교하기는 무리수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ELS 상품 특성상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것은 가입자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그 폭이나 속도가 좀 가팔라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